대체 그러면 법인 사옥을 어디에 지금 할 것인가? 라는 고민, 일단 서울 내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누구나 다 아시는 강남권입니다. GBD, CBD, YBD 뭐 해가지고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많이들 하는데, 일단 강남권이라고 하면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대기업들이나 이런 역세권으로 그런 회사들은 송파구 쪽에 그 사옥을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뭐 송파구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사옥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서초 쪽에 가시는데, 이수역 주변 같은 경우는 그 동작구하고 붙어 있긴 해요. 이수역은 지금 이제 7호선 4호선이 이제 지나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강남권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뭐 지하철도 생겨서 직원들이 출퇴근도 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로 이동하실 때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뭐 미팅 장소를 잡거나 이럴 때 이수역이 강남으로 넘어오는데 뭐 한 10분 15분에도 충분히 넘어오실 수가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서 이수역 쪽에 사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매력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방배동 그 관련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3, 4년, 4, 5년 뒤면 강남권에서 보면 그 환경이 아주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수역 주변으로 여러분들 사옥 이전에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당역도 여러분들이 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당역 같은 경우는 노후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류업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시면, 그런 용기가 또 있는 대표님이라고 하시면 사당역 쪽도 밸류업 중심으로 사옥을 찾아보시는 것, 뭐 신축이나 구축인데 리모델링이나 이걸 해서 사옥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주변으로도 좋다. 거기에 특히 상업지역 위주로 찾아보시면 아주 베스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당역, 이수역 쪽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강남권 중에 이제 시작을 말씀드렸고, 서초역이나 교대역은 약간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리고 법조타운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그 대표님들은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시겠죠.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정보사부지죠. 서초역에 보면 MGM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형 그 디벨로퍼입니다. 그 디벨로퍼들이 그 정보사부지 개발을 합니다. 복합타운으로 해서 상당히 큰 대형 개발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아직 피부에 와닿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교대역이나 이런 주변으로 필요한 수요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부지가 개발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수요를 좀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초역 쪽은 장기로 투자하실 뭐 대표님들, 또 그쪽에서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강남역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 뭐 강남대로나 테헤란로 뭐 이런 지역 아닐까.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도산대로죠. 그 지역들은 분명히 상권의 특성이나 뭐 입지적인 특성들이 뛰어난 지역들이에요. 특히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도 안 다니는데 미래 그 위례 신사선 하나 들어오는 걸 보고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 저는 그냥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도산대로 쪽에. 이유는 그렇죠. 다른 어떤 강남권이나 서울의 어떤 입지보다도 차별화돼 있고 고급화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가치 뭐 대체할 수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지역으로 보면 뭐 강남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쪽 같은 경우는 석촌역 주변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석촌역 주변으로 교통 여건이 편하고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주변에도 이제 그 계속 개발이 되고, 석촌대로죠. 이 송파대로 쪽에 이제 개발 계획도 좀 잡혀 있고 하니 그쪽으로 선제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 개원을 하시려고 해서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송파나루역, 삼전역을 저는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메디컬 타운이 그쪽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잠실역은 나쁜가요? 나쁜 게 아니고 땅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나마 잠실역에서 이제 한 지하철로 오면 몽촌토성역이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방이동입니다. 방이동 쪽은 근생산권입니다. 사옥으로 들어가시긴 조금 어려워요. 물론 그 몽촌토성역 앞에 그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집가 상승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양재역 쪽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양재 시민해수욕 주변으로 사옥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다. 양재 시민해수욕 같은 경우는 강남권, 그러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거를 좀 개발할 그런 그 순서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좀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 그 다음에 양재역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특히 경기도권이나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사업장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이 매력적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동남권이라고 하면 이제 강동구, 그다음에 이제 하남시 이쪽이겠죠. 장기로 계속 들고 가시고 또 빨리 팔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강동구는 당장은 임대료도 조금 더 상승해야 될 여지가 좀 있고, 또 시세에 비해서 임대료 상승이 아직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 한 2, 3년 정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2028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28년 정도 되면 9호선까지 저 고덕역까지 개통이 끝나고, 주변에 있는 개발들이라고 할까요? 재건축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나면 분위기가 좀 바뀌실 겁니다. 들어와 거주하는 인구들의 소득 수준 이런 게 바뀌기 시작하고, 또 생활이나 생활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면 상권도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 상승 이런 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뀌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확장되는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덕밸리, 그 다음에 상일IC 주변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하남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나 거주인구들, 이런 상권의 확장성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잘 갖춰진 지역이 저는 강동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옥을 쓰실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또 경기도권 용인이나 안성 이쪽으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개통하신 건 알고 계실 거고, 또 물류 쪽은 남양주나 다산, 포천 이쪽으로도 관련 있으신 분들은 강동구 쪽에 사옥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잘 잡고 계신 거 저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구 뭐 이런 홍보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기 보유하는 지역으로 보면 강동구만한 지역도 없다. 서울시 내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남권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마곡입니다. 저는 이제 마곡보다는 화곡 발산입니다. 원래 마곡이 개발되기 전에는 논이었어요. 김포공항 가기 전에 보면 허벌판 이랬는데, 그게 개발되면서 아주 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연구소도 확장해서 더 많은 연구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옥으로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물론 인프라가 마곡이 더 잘 갖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은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해야 될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발산역, 가양역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서남권 쪽에서는 뭐니 해도 영등포죠. 여의도는 뭐 땅이 없어서 거기는 이제 금융권이기도 하고요. 영등포 쪽에서 뭐 넓게 지역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산역은 사실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이미 9호선이 개발되고 또 2호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주거도 많이 들어왔고 지산센터나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구청역,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그 중공업 지역들 위주로 여러분들 사옥으로 들어가시는 거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등포 구청역이나 시장역, 그 다음에 영등포역 사이에 있는 상업지들 주변으로 해서 사옥을 마련하신다고 하시면 미래에 좋은 기회를 또 여러분들한테 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강북입니다. 강북에는 뭐 여러 지역이 있어요. 뭐 마포,
그다음에 종로 뭐 많이 있죠. 은평구도 있고. 강북 쪽에서는 이제 단기 투자는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종로나 중구 이런 쪽, 동대문구 쪽은 개발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옥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을지로나 종로, 그 다음에 중구 쪽 이런 쪽들은 용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단기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여력이 좀 되신 분들은, 어차피 그쪽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매입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단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로 3가 그다음에 종강역 쪽으로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사옥은 그쪽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을지로 쪽은 지금 이제 세운상가 개발 등 을지로는 개발이 많아요. 서울역 주변으로 최근에 이제 개발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숙대 입구역이나 남영역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쪽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 수익을 내긴 어렵다. 물론 집가 상승을 하실 수 있지만 많이 버티셔야 됩니다. 마포구 쪽이나 서대문구 쪽은 사옥으로 쓰시기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 그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외곽에서 이렇게 접근하기는 좋지만 그 사옥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다이소가 신촌 매장이 필요하다, 뭐 합정 매장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서 사옥을 사셔야죠.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지역이고, 서쪽에서 그 일산이나 이런 접근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평구에 저는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신내나 불광역, 구산역 쪽으로 그쪽으로 사옥을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가 확장성이 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으로 보면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상봉역 주변이나 건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역, 성수동은 왜 말씀 안 드리냐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기에 좀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보이고 있어서 성수동 쪽은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상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뭐 거기도 나쁘진 않는데, 오히려 거기를 가실 것 같으면 구의역, 그 다음에 강변역 쪽을 보셔야 되는데, 강변역은 사실 사옥으로 들어가실 입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많이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봉역 쪽은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 건물 투자를 좀 보시는 게 저는 좋다. 궁극에는 여러분들 사업 목적에 맞는 역세권, 대로변, 그 다음에 교통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그런 지역 위주로 사업하시기 편하고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이렇게 뭐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콕 집어드리진 않았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